우리가 앞으로 정치까지 봤을 때 풀어야 될 하나의 근본적인 기저의 그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연령층을 마다하고 모이는 자리인데 사실 젊은 층한테 얘기하는 거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면요 이게 좀 쉬워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해 안 되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오신 지 한 20분밖에 안 됐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세요? 지금 감이 안 잡히시면 다음번에 꼭 오세요. 다음번에 꼭 오시면 제가 한 번만큼은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이 한 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보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이런다. 제 생각에는 그냥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빠진 거는 그 다음에 쭉한 10.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 두 번째 오신 분, 세 번째 오신 분들을 갈라요. 아 여기 못 가려니까요. 그냥 쭉 가세요. 가시고 중간에 빠진 거는 그 다음에 와서 듣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이제 그 서론에 제가 보면 종교 얘기를 좀 써놨는데 이 의식 종교에 대한 얘기는요 절대적인 개념에서 제가 써놓은 거고 어느 종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요새 주로 나오는 얘기가 다문화 자, 이 다양성은 당신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는 거 다 이해했어. 똑같은 의제를 놓고 그런 관점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양성의 문제는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번이나 2번이나 이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전혀 국가가 다른데 이질적인 지금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들은 북한하고 굉장히 혈맹인데도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떠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로마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의식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고유성 측면에서 보면 이 고유성 개념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정치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는 인위적이고 상당히 이 정치라는 게 결국 타협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가지고 타협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과 나도 얘기하면서 뭘 조율을 하면 그것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유성은 절대적이에요. 야,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달라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다, 동이족이다 그러면 동이족과 한민족이라는 거 변할 수가 없잖아요.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동이족과 한민족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는 그거예요. 줄기는. 접붙인다 그래서 고엽나무가 무슨 나무도 그런 저것도 있지만 접붙인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족이고 한민족이라는 건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의식구조와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확 뒤집힌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역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려버리고 예. 중립국으로 가겠다. 중동에. 중립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게 문화적인 고유성에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은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종교도 가급적 얘기를 안 해요. 아야 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들이 단군 목을 쳤다. 왜? 어느 종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저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니, 다양성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목을 친 사람이 나 지금 야 그게 고유성 아니야?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 중이니까. 한국은 그거는 종교가 아니야. 이래 아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종교인들이 알았어. 자 내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같은 신도예요. 그러면 그 신도끼리 서로 종교인이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형제라고 하든가 이웃이라고 하든가 그러는 거지. 근데 타 쪽에서 보면 종교인이죠. 안 믿는 사람. 또 불교인이 보면 기독교인인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본질은 뭐예요? 국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이족이고 한민족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그 유영모 선생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성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기가 볼 때는 특히 이제 한민족이 볼 때는 그런지 몰라요. 나 그것까지 기록을 못 봤는데 천부경을 알고 그러니까 우주와 하늘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주역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러시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성경과 주역과 천부경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관련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왜 상관이 있어? 다른 거야. 이렇게 갖고 서양에서 오는 하나의 문명 체계된 하나의 그런 논리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냐?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 그래 믿어야 된다. 논리를 펴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 잘못된 거 사실은. 유영모 선생이 이해한 게 뭐냐? 하늘을 이해하려면 이분은 이제 하늘 얼이라는 걸 얼로 표현했잖아요. 하늘을 이해하려면 그러한 그 소위 주역 같은 경우는 3000년 동안 기록해온 건데 어떻게 기록을 했냐? 은나라, 상나라 이 시절 그 시절에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면 점 얘기하니까 또 이거 결국은 그렇지 그 얘기구나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틀렸던 거는 전부 버려버려요. 근데 점이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게 3000년 동안을 기록을 해요. 맞는 것만. 그리고 유사한 것들끼리 계속 대조해서 논리화시킨 게 바로 주역이에요. 그것은 소위 금성, 태양, 지구, 달 이런 역학관계에 있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역학관계에 있는 정신, 영성 이런 부분 또 물리적인 어떤 문명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다 근원적인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 왜 성경하고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교가도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진리를 100가지 누려놓는다 그래서 100가지 진리가 다른가요? 오히려 100가지를 10가지로 함축해서 내가 습득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우리가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해서 황하 문명,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소위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에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하면 대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의 중국은 진화입니다 원래. 옛날에 진화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미개한 한족이었어요. 한족. 그들이 얘기하는 한족. 나머지 전부 동이족계예요. 그걸 우리가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배우질 않고 일본한테 날려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하 문명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요하 지역. 근데 중국에서 요하, 이게 기원전 8000년, 5000년, 8000년 그 얘기인데 여기 여신상이 나옵니다. 유적 갖고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남신상도 있어요. 이 여신상을 뭘 얘기하냐면
모계사예요, 모계사. 신이 여자라는 건 모계사예요. 신이 우두머리니까. 저것도 인격신이에요. 절대 신이 아니죠. 기원전 8000년 경에도. 근데 성경에 언제 써졌어요? 그걸 생각하면 한참 후대예요. 우리의 그 동의의 역사가 그 환인천재로부터 해가지고 12지족으로 있다가 부족화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슈메르로 갔어요. 슈메르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갔고.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 1차 3시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또 네, 그러시죠. 네, 다음 달에 또 그래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신상과 남신상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걸 굉장히 대단한 문명이에요, 저게. 저것이 꽃 피운 게 바로 요한 문명의 홍산 문화죠.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있죠. 요한 문명, 홍산 문화. 근데 이거 이전에요. 우리 한민족의 근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 한간 문명. 처음 들어보셨죠? 남한강 위협을 근간으로 한 낙동강 금강 지역의 동굴, 사람이 살았던 구석기 동굴에 이 그 약 1,500개가 있습니다. 이 한강 문명이 바로 어디로 갔느냐? 요하로 가서 요하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이렇게 얘기돼요. 그럼 근원이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한강. 이걸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지금 저기 가덕도에서 서양 유골이 나왔죠. 근데 전에 우리 김해 제 프로젝트 할 때 한 회장님하고 갔을 때 거기 폐총이 7, 8m가 깊이가 되는 폐총이 있었어요. 오.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굴 채집하고 조개 채집하고 가장 쉽게 장비가 없는데 손으로 쉽게 채집해서 빨리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닷가잖아요. 네, 바다. 그렇죠. 그 세계 바덴마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 생산량이 보통 한 40배 이상 높은 게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서해안이라고 그랬는데 꼭 서해안이 아니에요. 김해 지역의 그 델타, 낙동강 본류의 델타, 지금 뭐 델타 에코시티 만든다고 껍적거리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덕도 위에 있어요. 인류의 문명지예요. 그런 데가. 그걸 연구를 안 해요. 다 모르죠 지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 이제 제가 한 프로젝트에서 그걸 드러내 준 거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김씨 집안에서. 아마 앞으로 그래서 이게 한강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갖고 한강 문명이 낙동강 쪽으로 가고 삼국이 서기 전에 사실 제일 먼저 쓴 게 어딥니까? 가야잖아요. 가야. 예. 그것도 우리가 다 파괴됐잖아요, 역사. 네. 그 가야가 인도에서 왜 화왕과 왔어요? 바다를 거쳐서 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역사를 몰라서요. 중국의 송나라 쪽 그쪽으로 해서 있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찾는 것이 바로 고유성입니다. 역사 공부하라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며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근본적으로 생태가 살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나의 본질과 본성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오리지널리즘의 고유성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브를 하겠는데 그때는 PPT로 할 수 있게 예. 좀 준비를 해주시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할게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좀 다중이 오시는 분이 있지만 이렇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앞에 앉게 하셔서 아니 USB로 하면 돼. 그냥 일회성 강의로 문화 강좌로 끝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하려고 예.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네, 않거든요. 3번. 이 음악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원래 가곡을 좋아했지만 가곡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네, 또 다음 기회를 한번 네. 생각하시죠. 매월 3번째니까요. 네, 매월 3번째 뵈면 될까요? 미리 공지를 좀 하셔서 예. 서로가 이렇게 네.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뭐 돈을 받고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강의는 사실 왜 강단에서 못 듣는 강의라서 아주 신비스럽고 소중한 말씀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저게 2개만 남았어요. 오늘 프로그램에 노래 우리 잠깐만. 뭐 이게 뭐 프로그램이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좀 소개해. 네, 감사합니다. 이 유형모에 관한 책이에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로 영성과 사상에 대한, 정신문화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이 있어요. 한문화 세계를 돌아오다. 이분도 평생을 고민을 하신 분이고 그랬는데 그걸 요약한 게 이건데요. 이 책도 시중에서 사보시면 상당히 이 고유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명함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또 토스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노래 한번 먼저 노래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1번 곡이라고요? 아, 3번? 3번. 하나는 3번. 네, 3번. 애 보면서 글 쓰면서 이 사람 뭐 마이크. 저 앞에 무대 나가. 오른쪽 꽉 누르세요. 오른쪽 꽉. 눌러준 거? 됐어. 자, 보이고 있죠. 보이는 커야 돼. 네. 당신 바다건 다시 해요. 다시. 어차피 다시. 인사도 못하고.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혜성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내 사랑.
다음은 신앙송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선생님, 신앙. 예, 우리 저기 시인이시면서 낭송가이신 우리 저기 선생님, 박정환 선생님. 네, 갑작스레 준비해서 조금 그냥 자양 그대로. 예. 선생님 신앙송 한번 듣고 하시죠. 네? 네, 신앙송 한 번만 듣고 하시죠. 예.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못해요, 못해. 나 못해. 싫어. 일을 하셔야지. 싫어, 못해. 근데 외우게 되는데 못 외우고. 들고 하세요. 그래도 돼요. 들고 하셔도 돼요. 안 접으셔도 들고 가면 품위가 떨어져요. 원래는 다 외우게 되는데 시간이 갑자기. 괜찮아요. 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고 할까요? 하셔도 돼요. 시작할까요? 예. 잠깐만요.